정년 연장 정책, 중년의 삶과 미래 세대 부담 완화. 일부, 정년 연장 정책의 배경과 중년의 관심.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의 우리는 삶의 많은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 즉 노년에 대한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 품위 있는 삶과 사회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바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젊은 세대의 세금과 연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는 소식은 중년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은퇴 시기가 늦춰지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와 세대 간의 부담이라는 복잡한 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아이는 적게 태어나면서 노년층을 부양해야 할 젊은 세대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세대는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통해 사회 전체의 노년층을 지탱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정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정년을 65세로 늘림으로써 중장년층이 더 오랫동안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노후 준비 기간을 늘리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회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세금 및 연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연금 보험료도 더 오래 납부하게 되어 국가 재정과 연금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 정책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직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후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경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년 65세 연장 추진은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세대 간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 정책의 배경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삶과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고민하며 현명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2부 해설, 정년 65세 연장, 중년의 삶에 미칠 영향.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65세 연장 방안은 중년의 삶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은퇴 시기가 늦춰지는 것을 넘어 우리의 직업 생활, 노후 준비, 그리고 삶의 방식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경제적 안정감 증대입니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중년은 더 오랫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노후 준비 기간을 늘리고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 교육비, 주택 대출 상환, 부모님 부양 등 중년의 어깨에 놓인 재정적 부담을 더 오랜 기간에 걸쳐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기까지의 소득 공백을 줄여주어 더욱 든든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업 생활의 변화와 자기 개발의 필요성 증대입니다. 정년이 연장된다는 것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직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직무 관련 전문성을 심화하는 등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중년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역할과 자존감 유지입니다. 직업 활동은 단순히 소득을 넘어 우리의 사회적 역할과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년 연장은 중년이 더 오랫동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상실감이나 무기력감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사회에 기여하며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오래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세대 간 갈등 완화의 기대입니다. 정년 연장은 젊은 세대의 세금 및 연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더 오랫동안 소득 활동을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연금 보험료도 더 오래 납부하게 되어 연금 재정의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대 간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 장벽을 높이거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과 함께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 기업의 인력 구조 개편 지원 등 보완적인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년 65세 연장은 중년에게 경제적 안정감 증대, 직업 생활의 변화와 자기개발 필요성 증대, 사회적 역할 및 자존감 유지, 그리고 세대 간 갈등 완화라는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자기개발과 현명한 노후 준비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3부 해설,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 완화 효과. 이재명 정부가 정년 65세 연장을 추진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 세금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이러한 문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소득세 및 법인세 수입 증가입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더 많은 중장년층이 소득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세 납부 기간이 길어지고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져 법인세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국가 전체의 세수 기반이 확대되면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우리가 더 오래 일함으로써 우리 자녀 세대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 활성화를 통한 간접세 수입 증가입니다. 중장년층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면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이는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세대에게 직접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사회 전체의 세수 기반이 튼튼해지면 장기적으로 젊은 세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복지 재정 부담 완화입니다. 정년 연장은 중장년층이 더 오랫동안 경제 활동을 하면서 노년층 복지 혜택,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등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 재정의 지출을 줄이고 그만큼의 재원을 다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저출산 대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복지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면 젊은 세대가 미래에 짊어져야 할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세대 간 갈등 완화입니다. 젊은 세대는 고령층 부양 부담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층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통해 자립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고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 장벽을 높이거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킨다면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청년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년 65세 연장은 소득세 및 법인세 수입 증가, 소비 활성화, 복지 재정 부담 완화, 그리고 세대 간 갈등 완화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정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연금 부담 완화 효과. 이재명 정부가 정년 65세 연장을 추진하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젊은 세대의 연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이러한 연금 부담 문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입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중장년층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는 국민연금 재원의 수입을 늘리고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 연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우리가 더 오래 일하고 연금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우리 자녀 세대의 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의 소득 공백 완화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중장년층이 연금 수령 전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연금 재정의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연금 재정의 지출이 줄어들면 그만큼 젊은 세대가 미래에 짊어져야 할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입니다. 정년 연장은 연금 재원의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높이고 연금 제도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세대 간 연대 강화입니다. 젊은 세대는 고령층의 연금 부양 부담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층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통해 자립하고 연금 재정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고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젊은 세대의 연금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년만 연장한다고 해서 연금 고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율 조정, 수급 개시 연령 추가 상향,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등 다양한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년 65세 연장은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연장,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의 소득 공백 완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그리고 세대 간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연금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정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5부 해설, 정년 연장 정책의 도전 과제와 보완책. 이재명 정부의 정년 65세 연장 추진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도전 과제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청년층 일자리 진입 장벽 심화 문제입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기존 중장년층이 더 오랫동안 일자리를 유지하게 되므로 신규 인력인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 실업률을 높이고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기업의 청년 고용 인센티브, 신산업 육성, 공공 일자리 확대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문제입니다. 정년 연장은 기업 입장에서 숙련된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가진 기업의 경우 이러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신규 채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임금 피크제 도입 지원, 직무 중심 임금 체계로의 전환 유도 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한 인력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직무 역량 유지 및 재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중장년층은 더 오랫동안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적응하고 직무 역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재교육의 필요성을 증대시킵니다. 정부는 중장년층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확대, 전직 지원 서비스 강화 등 재취업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기개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건강관리 및 의료비 부담 증가 문제입니다. 정년 연장은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기간을 늘리지만 동시에 노년기에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 악화로 인해 직업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거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장년층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 확대, 질병 예방 교육 강화,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건강관리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섯째, 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정년 연장은 연금 재정의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연금 고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율 조정, 수급 개시 연령 추가 상향,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등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의 미래를 위한 연금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년 연장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여러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부담 완화, 직무 역량 강화, 건강 관리 지원, 그리고 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등 다양한 보완책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6부 해설, 중년의 현명한 대응과 미래 설계. 이재명 정부의 정년 65세 연장 추진은 중년에게 새로운 현실이자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 속에서 중년의 현명한 대응과 미래 설계는 우리의 노년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적인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책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주체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평생 학습과 자기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정년 연장은 우리가 더 오랫동안 직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하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강의,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자기개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중년에게 평생 학습은 삶의 활력소이자 미래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둘째, 건강관리를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더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이 필수적입니다.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 습관을 생활화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중년에게 건강은 그 어떤 자산보다 소중하며 이는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셋째, 다층적인 노후, 연금 및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입니다. 국민연금은 든든한 기반이지만 정년 연장과 연금 재정 논란 속에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다층적인 연금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노후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유연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노력입니다. 직업활동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년 연장은 더 오랫동안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